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민지. 결혼식보다 먼저 준비하는 건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 일정표예요. 여권, 항공권, 숙소 예약까지. 누가 보면 신혼여행 준비하는 줄 알겠죠. 하지만 이건 매년 가야 한다는 시부모님과 가족여행. 그녀의 이름으로 예약되고 그녀의 시간으로 계획되는 여행입니다. 시부모님은 말합니다. 패키지는 재미없어. 자유여행이 좋아. 예비 신랑은 웃으며 덧붙이죠. 민지가 워낙 여행 잘하잖아. 다 잘할 거야. 그래요. 그녀는 늘 잘해야 했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실수 없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함께 가는 길이라더니 나는 벌써 가이드가 됐네. 휴대폰 화면에 쏟아지는 단체 채팅창. 누구는 숙소 전망을, 누구는 쇼핑 코스를, 누구는 일정표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흘러가는 비행기 한 대.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자유를 향해 가는 사람일까요? 의무를 향해 가는 사람일까요? 오늘도 마음속에 묻습니다. 결혼하면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봄 저녁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였죠.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태윤 씨 부모님도 웃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편안해 보이셨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될 오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지 씨, 우리 가족은 여행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미숙 씨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빛도 다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매년 한 번씩은 꼭 가족 여행을 가요. 우리만의 전통이랄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좋아한다는 건데 왜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전통이라는 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거고요. 시아버지가 될 정우 씨도 거들었습니다. 패키지는 안 갑니다. 우리는 자유여행만 다녀요. 현지 시장도 가고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야 제맛이죠. 아, 네. 저도 자유여행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자유여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가고 싶을 때, 제가 가고 싶은 사람들과 가는 여행 얘기였죠. 결혼하면 우리도 같이 가야죠. 가족인데.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결혼 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민지 씨는 영어도 잘하시죠?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쓰긴 하는데요. 그럼 해외여행 갈 때 든든하겠네. 태윤이는 개발만 하느라 영어를 잘 못 쓰거든요. 옆에 앉은 태윤 씨가 민망한 듯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좋은 분들 같더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좋은 분들이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태윤 씨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워. 부모님이 민지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나도 좋았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태윤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기대가 크셔. 결혼하면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 하시거든. 해외든 국내든 같이 다니면 더 가까워질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까워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구나. 그렇게만 답했어요. 더 이상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태윤 씨를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자꾸 상견례 날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가요. 매년 한 번씩이라는 말도요. 주말에 태윤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태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 여름휴가 때 제주도 가자고 하시는데. 그래? 좋겠다. 아니, 우리도 같이. 저는 커피잔을 들다 말았어요. 우리도? 응. 가족끼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 근데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래도 곧 하잖아. 미리 친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태윤 씨는 태연했어요. 저는 그 태연함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 여행을 같이 가야 한다니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바로 좋다고 하기도 뭔가 찜찜했거든요. 엄마가 민지 씨랑 친해지고 싶어 하셔. 같이 쇼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다고. 태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친해지는 게 꼭 여행을 같이 가야만 되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시댁이랑 꼭 여행 같이 가야 돼? 엄마가 설거지하다 말고 저를 봤어요. 글쎄, 가족마다 다르지. 왜? 아니, 시댁에서 매년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시더라고. 전통이래. 전통? 엄마가 되물었습니다. 응. 매년 한 번씩 꼭 간대.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너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게 그렇게 쉬워? 쉽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야. 엄마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끌려다닌다는 표현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뭔가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태윤 씨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직접 통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지 씨, 저예요. 시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제주도 여행 얘기 들었죠? 우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숙 씨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민지 씨가 영어도 잘하시니까 나중에 해외 갈 때도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태윤이 아빠랑 저는 영어를 못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제주도는 한국인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우리 자주 만나야죠. 가족인데 여행도 같이 가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전인데 벌써 일정이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제주도, 해외여행, 명절.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태윤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윤 씨,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응, 엄마가 민지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근데 좀 부담스러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것저것 계획이 잡히는 게. 그냥 미리 친해지시려는 거잖아. 태윤 씨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 뭘? 나도 내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고 내 계획이 있잖아. 태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당연히 같이 보내는 시간도 생기는 거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낀 밤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핸드폰을 보니 단체 카톡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태윤 씨 부모님, 태윤 씨, 그리고 저. 4명이었죠. 미숙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 제주도 일정 한번 같이 짜볼까요? 민지 씨가 젊으니까 좋은데 많이 알 것 같아서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놨어요.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뭐라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인데 벌써 일정이 잡히는 느낌이야.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신부도 아니었는데 벌써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3달 후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드레스 고르고, 청첩장 디자인 정하고, 예식장 계약하고, 퇴근하면 태윤 씨를 만나서 이것저것 결정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태윤 씨가 A4 용지 한 장을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정리하신 거래. 우리 가족 여행 계획서.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제주도 3일 일정, 가볼 만한 장소 리스트, 먹고 싶은 음식들. 심지어 숙소 조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줘? 엄마가 민지한테 보여드리래.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참았지만요. 태윤 씨는, 나는 일정 따라가면 되지. 태윤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태연함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미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지 씨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여행 책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관광 안내서, 맛집 지도, 숙소 정보들. 마치 여행사 사무실 같았어요. 앉아요. 우리 같이 계획 짜볼까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죠. 정우 씨도 옆에 앉으셨어요. 민지 씨가 영어도 잘하고 젊으니까 요즘 뜨는데 잘 알 거예요. 아, 제가 제주도는 잘 몰라서요.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죠. 민지 씨가 그런 건 저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미숙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이랑 렌터카는 민지 씨가 예약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정우 씨가 거들었습니다. 제주도면 항공권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비행기가 편하죠. 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항공권 예약, 렌터카 예약, 숙소 알아보기. 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숙소는 펜션으로 할까요? 호텔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펜션이요? 네. 다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방 3개 정도 있는 대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방 3개면 부모님 방, 저희 방, 그리고 한 방은 뭐에 쓰는 거지? 아, 혹시 집 놓는 방인가?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똑똑해서 든든하네.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주도 펜션을 검색했어요. 방 3개, 주차 가능, 바다 근처. 조건을 입력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사진을 보고 리뷰를 읽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내일도 회사 가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 숙소 알아보셨어요? 우리 다음 주말에 예약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네, 몇 군데 추려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역시 민지 씨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미숙 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도 미리 예약해둬야 할 거예요. 성수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도 바쁜데 여행 준비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선배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왜? 결혼 준비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시댁에서 가족 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준비를 다 나보고 하래. 선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맡기시는 거야. 거절하면 안 돼? 그게 쉬워. 벌써 단체방도 만들어지고 일정도 다 나왔어.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선 긋지 않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숙소를 예약했고 렌터카도 예약했어요. 항공권까지 4장을 샀습니다. 제 카드로요. 나중에 받기로 했지만 일단 제가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지 씨, 일정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시간대별로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일정표까지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서 누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민지 씨가 젊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젊다는 말이 핑계처럼 들렸어요. 나이가 어리면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들어 볼게요. 주말 내내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표를 만들고 첫째 날 아침부터 셋째 날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했어요. 아침 식사 장소, 관광지, 점심 식사 장소, 또 관광지, 저녁 식사 장소, 심지어 이동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졸았어요. 주말에 쉬지 못해서요. 팀장님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결혼 준비 힘들죠? 무리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준비보다 더 힘든 게 뭔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일정표를 단체방에 올렸어요. 미숙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와, 민지 씨 정말 꼼꼼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정우 씨도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둘째 날 점심을 흑돼지로 했네요. 저는 해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아, 그럼 수정할게요.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건 어때요? 비행기 시간이 저녁이니까 오전에 한 군데 더 가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태윤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윤 씨, 나 진짜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일정표 만드느라 주말 내내 못 쉬었어. 근데 또 수정하래. 그냥 해주면 되잖아. 얼마나 힘들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응. 그냥 표 하나 만드는 건데. 태윤 씨는 만들어 봤어. 3일치 일정을 시간대별로 다 짜봤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면 결혼 생활 더 편해질 거야.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결혼 생활이 편해지려면 내 마음은 불편해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가족끼리 친해지는 거잖아. 친해지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다 준비하고 다 맞춰주고? 태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요. 그래, 내가 예민해.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 여행 코디네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의 역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요받고 있었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미숙 씨였습니다. 민지 씨 렌터카 보험은 풀로 들었죠?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다 처리했습니다. 역시 민지 씨예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만났어. 며느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닌데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요.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결혼 준비보다 여행 준비가 더 힘들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금이라도 내 생각 말해. 어떻게? 솔직하게. 힘들다고, 혼자 다 하기 어렵다고. 그럼 사이 나빠지지 않을까? 사이가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무너지는 게 문제지. 엄마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얼굴도 상했고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일 태윤 씨를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태윤 씨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랐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태윤 씨가 먼저 왔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민지야, 태윤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 응. 주문을 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내가 좀 그랬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좀 예민했어. 요즘 많이 힘들지? 결혼 준비하느라. 저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혼 준비보다 더 힘든 게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태윤 씨. 응? 나 이번 여행 좀 부담스러워. 태윤 씨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왜? 혼자 다 준비하는 게 힘들어. 일정표 만들고 예약하고 수정하고 회사 다니면서 하기엔 너무 벅차.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이번 여행 자체가 좀 이른 것 같아.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태윤 씨가 컵을 내려놨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 기대하시는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엄마랑도 보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결혼하면 당연히 시간을 나눠야지. 그래, 맞아. 근데 그건 결혼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 아니야? 태윤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면 나중에 더 편해.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편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가족 시스템에 편입되는 기분이야. 태윤 씨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얼마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연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결국 그날은 제대로 된 대화 없이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시댁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미숙 씨가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 했죠.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민지 씨 왔어요? 미숙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곧 밥 차릴게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태윤 씨는 아직 안 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대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 씨, 물 한 잔 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숙 씨가 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지 씨, 여행 준비하느라 힘들었죠? 아,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정말 기대되거든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민지 씨. 네. 여행 가면 우리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쇼핑도 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친구 생긴 기분일 것 같아요. 친구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네, 좋아요. 나도 딸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민지 씨가 와주니까 정말 기뻐요. 미숙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숨이 막혔어요.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걸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윤 씨도 도착했고 정우 씨도 자리에 앉으셨어요. 밥상은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죠. 민지 씨, 많이 먹어요. 미숙 씨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여행 정말 기대돼요. 정우 씨가 말했어요. 민지 씨 덕분에 일정도 완벽하고. 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똑똑해서 든든해요. 며느리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밥을 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닌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숙 씨가 말렸어요. 민지 씨는 손님인데 무슨 거실에서 쉬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태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윤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죠. 오늘 엄마 요리 맛있었지? 응, 맛있었어. 엄마가 민지 정말 좋아하셔. 저는 대답 대신 TV를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윤 씨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죠. 민지야, 응. 지난번에 한 얘기 생각해봤어. 저는 태윤 씨를 봤어요. 여행 말이야.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 응. 근데 말이야. 이미 다 준비됐잖아. 취소하면 부모님 실망하실 것 같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이번만 같이 가자. 응? 그 다음부터는 내 의견 물어볼게. 이번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하면 다음에도 또 이번만이 되는 거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 조심히. 응, 너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다녀왔어? 응, 시댁 다녀왔어? 응.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 며느리라는 호칭, 여행을 취소할 수 없다는 태윤 씨 말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말했어요. 민지야, 응. 결혼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서보는 거야. 저는 엄마를 봤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잃으면 어디 가도 여행이 아니지.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엄마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말해. 지금이라도 근데 이미 다 준비됐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엄마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함께 서보는 것, 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숙 씨였습니다. 민지 씨, 여행 일주일 남았네요. 설레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여행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에 선배를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여행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면 되지. 그게 쉬워? 어려워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 선배 말도 엄마 말이랑 비슷했어요. 다들 똑같이 말하는데 저만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태윤 씨한테 전화했어요. 태윤 씨, 나 진지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여행 말이야. 나 이번에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무거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민지야,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태윤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이 뭘까?
사랑이 뭘까? 가족이 뭘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맞추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게 이기적인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몰랐어요. 다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요. 태윤 씨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실망하셨을까? 화나셨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 씨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만 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지 씨,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태윤이한테 들었어요. 여행 못 간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일은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미숙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정말 죄송해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 봐요. 단체 카톡방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 씨, 네, 아버님. 여행 못 간다고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일이 중요하니까. 정우 씨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나저나 항공권은 어떻게 하죠? 네, 민지 씨 거 취소해야 할 텐데. 환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입이 막혔습니다. 항공권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렌터카도요. 4명으로 예약했으니까 셋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을 안 가는데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취소하고, 환불받고, 수정하고, 결국 끝까지 제 몫이었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여행 생각뿐이었습니다. 항공권 환불 규정을 찾아보고 렌터카 업체에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개인 업무를 보는 게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태윤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윤 씨, 응.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받았어. 나도 알아. 엄마가 말씀하셨어. 환불이랑 수정은 내가 할게.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끊을게. 응.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 응, 밥 먹어?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정상일까? 저녁을 먹고 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 환불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예약 내역을 찾았죠. 제 이름이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더 착잡했습니다. 환불 버튼을 누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지 씨, 항공권 예약 완료됐나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예약이요? 저는 취소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시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분명 예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환불이 아니라요. 저는 황급히 타자를 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세 건 말이에요. 3명으로
다시 예약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명으로 다시 예약하라고요? 제가요? 제가 안 가는 여행인데요. 타자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후 태윤 씨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아빠가 예약을 잘 못하셔서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며느리보다 더한 역할이었습니다. 가족 여행 비서였죠. 제가 가지도 않는 여행에서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죠. 3명으로 다시 검색했어요. 날짜를 입력하고 좌석을 골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안 가는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항공사 번호 알려드릴 테니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대로 말한 건가, 잘못 말한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미숙 씨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볼게요. 짧은 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문장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엄마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응.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들어오셔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응. 내가 선을 그은 거 잘했다는 말이야. 근데 엄마, 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내가 안 가는 여행을 왜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도 시댁인데 시댁도 사람이야. 이해 못할 것 없어. 엄마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태윤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응. 어제 일은 미안해. 아빠가 생각이 짧으셨어. 괜찮아. 근데 엄마가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었어.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 결혼하면 다 나아질 거야. 또 그 말이었어요. 결혼하면 나중에는 조금만. 저는 그 말들이 지겨웠습니다. 태윤 씨, 나 조금만 참으면 정말 나아질까? 당연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참으면 나중에도 계속 참게 될 것 같아. 태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너 요즘 왜 이래?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지금 우리 상황 전부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지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어둠 속을 달리는 기분이었죠.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어둠이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일을 시작하려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윤 씨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시댁이 아니라는 걸요. 태윤 씨랑 싸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한테 말했어요. 언니, 나 태윤 씨랑 요즘 자꾸 싸워. 무슨 일인데? 시댁 문제로.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그래. 근데 언니, 나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 선배가 저를 봤어요. 민지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나도 알아. 근데 결정이 안 서. 사랑해? 응. 그럼 싸워. 싸워서 맞춰가는 거야. 안 그러면 평생 소갈이해. 선배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싸워서 맞춰가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거죠. 퇴근 후 태윤 씨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태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뭐가?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 저는 태윤 씨를 봤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아니야. 내가 맞아.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 의견 먼저 물어볼게.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참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구나.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은 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작았지만 분명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단체 카톡방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윤 씨는 평소처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민지야, 차 한잔 할까? 응.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어요. 구수한 향이 났죠. 요즘 어때? 엄마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 시댁이랑은? 연락 없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는 결혼할 때 어땠어? 엄마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힘들었지. 시댁 눈치 보고 적응하느라. 그래도 했잖아. 응, 했어. 근데 민지야, 엄마가 저를 봤어요. 나는 내가 나처럼 살았으면 안 좋겠어. 무슨 말이야? 참으면서 사는 거. 그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엄마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후회해.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워. 그때 내 목소리를 좀 더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결혼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서보는 거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잃으면 어디 가도 여행이 아니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이미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 뭐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태윤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얘기일까? 헤어지자는 걸까? 아니면 다른 얘기일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윤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 응.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윤 씨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민지야, 응.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저는 태윤 씨를 봤어요. 무슨 얘기? 내 마음.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뭐라고 하셨어? 태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이해 못 하시더라.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말했어. 민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혼 전이니까 서두르지 말자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 보시겠대. 본인들도 너무 앞서간 것 같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요. 고마워. 뭐가? 내 편 들어줘서.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며칠 후 미숙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저예요. 네, 어머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올래요? 둘이서요. 저는 긴장했어요. 네, 언제요? 이번 주말 어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화내실까? 아니면 타이르실까?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혼자였습니다. 태윤 씨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대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숙 씨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어요? 들어와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정우 씨도 안 계셨습니다. 미숙 씨랑 저 둘뿐이었죠. 앉아요. 차 한 잔 줄게요. 미숙 씨가 차를 내왔어요. 국화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죠. 민지 씨, 네. 태윤이한테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민지 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미숙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나도 며느리였어요. 그때 나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미숙 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지 씨한테는 친구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편하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나 봐요. 어머님, 민지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따뜻함이 무겁지 않았어요. 여행도 나중에 가요. 민지 씨 준비됐을 때.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많이 시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말없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윤 씨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민지야, 응, 사랑해. 저는 웃었어요. 나도.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어머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좋았어. 이해해 주시더라. 엄마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결혼이 뭔지. 엄마가 저를 봤어요. 함께 서보는 거. 엄마가 말했잖아. 그래, 맞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시간을 챙겼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랑도 시간을 보냈죠. 태윤 씨도 이해해줬습니다.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게, 편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미숙 씨도 그렇게 해주셨죠. 단체 카톡방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에서 태윤 민지 결혼 준비로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친정 엄마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엄마가 말해줬잖아. 함께 서보는 거라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결혼해도 너는 너야. 그거 잊지 마. 응, 안 잊을게. 창밖으로 봄꽃이 보였어요. 벚꽃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상견례를 했었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어요.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결혼식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예전처럼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랑 나눠서 했고, 시댁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저녁, 미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시장 구경 갈래요? 둘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전통시장에 갔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활기찼죠.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얘기, 일상 얘기, 소소한 것들이요. 민지 씨,
네. 진짜 고마워요. 우리 가족 되어줘서. 저는 웃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죠.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님과 시장에 다녀왔다. 떡볶이를 먹고 옷도 구경했다. 즐거웠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보다. 천천히, 조금씩.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웃었어요.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함께 걷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결혼식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봤어요.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아름다웠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신부가 되는구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함께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태윤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윤 씨. 응? 나 지금 드레스 입어봤어. 어때? 예뻐. 태윤 씨가 웃었어요. 보고 싶다. 결혼식 날 보여줄게. 응.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민지야, 내일이면 시집 가는구나. 응.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래. 응.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결혼해도 너는 너야. 절대 잊지 마. 응, 엄마. 안 잊을게.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모두가 축하해줬죠. 태윤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예쁘다. 태윤 씨가 속삭였어요.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함께 걷는 것.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 그게 결혼이구나.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미숙 씨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민지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천천히요. 네, 천천히요.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해야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태윤 씨가 말했어요. 민지야, 잘 부탁해. 나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죠.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결혼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도 며느리가 되어도 나는 나다. 그걸 잊지 않을 것이다. 여행은 계획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억지로 가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다. 함께 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가는 거다. 그게 진짜 가족 여행이다.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함께 서 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함께 서는 법을 배워가는 긴 여행의 시작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맞춰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나를 잃지 않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함께 걷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결혼의 의미였습니다.